지금 서울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 됐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되면 이 정동길이 잘생긴 가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엽도 있고 또 고궁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우리들의 추억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교차로에 서서 시대의 증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동길 답사를 통해서 서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서울의 현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서울의 미래를 함께 꿈꿔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창모 교수님, 대한민국 최고의 덕수궁 정동길 전문가를 모시고 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한 답사를 시작하는 이 장소는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지금 여러분 서 계신 바로 이 앞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게 덕수궁 군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덕수궁의 후문격에 해당하는 영성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덕수궁이었던 건가요? 영역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여기는 여기 보시는 이 길의 폭이 있는데요. 이 길의 폭이 조선시대부터 있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영성문이라는 큰 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이시는 지금 옛 경기여고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덕수초등학교가 보이는 이 터 전체가 사실은 군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호청이라고 하는. 이게 덕수궁이 경웅궁이라는 이름으로 1897년에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탄생했을 당시에 쉽게 궁역을 여기까지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군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연혈 넓힐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이 영성문 대궐 안으로 이제 대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간 이동을 할까요? 네.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영성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성문을 통해서 통해서 현재 지금 들어왔고요. 옛날 덕수궁 궁궐 안으로. 네, 그렇죠. 오른쪽에는 이제 사실 이 지역이 궁역이었다가 궁역에서 해체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1919년에 고종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이 궁역을 잘게 나눠서 일반한테 매각을 하기 시켰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서 궁역이 이제 크게 줄어드는데 그때 줄어들 때 이제 일부 시설은 학교 조합에 팔아서 덕수초등학교나 나중에 이제 경기여고가 들어가는 배경이 됐네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잠깐만요. 덕수초등학교 나오신 분 아까 계시던데요. 뒤에 계시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까 정문이 여기 있었다고. 이 정문을 다니신 거예요? 제가 다닐 때는 저쪽에 덕돌문, 아, 정문. 여기가 정문이었고 네. 이쪽이 신간만 남고 이쪽에 오래전에 있던 건물은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여기 몇 년 만에 오셨어요? 되게 오래됐죠. 네,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여기 이제 덕수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되고 이쪽이 경기여고가 이제 들어가게 경기여고. 네. 되는데 사실 이 전체 우리가 덕수궁의 선원전터가 굉장히 덕수궁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선원전이 중요해서 그런 얘기인데 선원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의 선왕들의 어진 초상화를 모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그 말은 정확한 얘기이긴 한데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선원전이 덕수궁에 있게 됐느냐는 부분입니다. 선원전은 기본적으로 그 왕의 어진을 모시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정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 그게 선원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5개의 궁궐이 있지만 5개의 궁궐 중에서 선원전을 가지려면 한 번은 반드시 정궁이었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덕수초교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들어오시는 곳은 다운 덕수초등학교지만 오늘 이 안으로 들어온 건요. 저 뒤에 언덕배기에 조그만 기념탑이 하나 보이죠? 저것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온 건데 저기가 경성방송국에 있었다라는 기념탑입니다. 경성방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국.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경성방송국에 들어서게 되는데 최초의 방송국인 거죠. 1927년 2월 16일 날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저기가 이제 지금부터 90년 전에 첫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ODK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여기 다 올라가셔요. 네. 서울 화이팅! 박영선 화이팅!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둥이 있고 삼각형의 구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신고전지 건물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이 금세군 중앙회관 건물이 1928년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하고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보여주셔야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은 1920년대 건물인데 기둥이 있고 삼각형의 구성이 있죠. 이것과 유사한 건물이 포토전이라고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돌로 만들어진 이것은 벽돌로 만든 차이 정도가 있는데 이제 건축 양식으로 보면 1920년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본 포스팅에는 교회 건물이 많은데 정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타운이기도 하지만 외국 공사가들이 많이 있어서 동시에 여기에는 개신교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서양의 목조 건축의 교합 그대로 그것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에 저희가 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저희가 답사를 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구세군에서 나와 계신데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옛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근대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옛 원래의 목 구조가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 있는 곳이 이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보통 이제 오래된 건물에 보면 목 구조는 이렇게 트러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일반 트러스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주로 영국에서 많이 쓰는 하프킨도 구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구조적인 역할과 함께 의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좀 비슷한 시기에 기억하는 게 아름다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종로 쪽에 평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없어졌어요. 바깥에 신고전지 건물의 분위기가 있고요. 정동의 전체 분위기 속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이 건물이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는지 영어와 옛 우리말 표현으로 된 정초석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연역이 있는 그 역사도 보시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남다르실 거예요. 이제 186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속죄, 화평, 성결은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자비성, 이제 속죄는 죄인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거 하나님 앞에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속죄, 화평, 성결은 영화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서 이제 화평케 되는 거고 성결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그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1층은 반으로 쪼개면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딱 잘라보면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대칭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신축해 놓은 건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승일 씨, 이리 와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예, 오늘 저희 의원님 서울길 걸으신다 그래가지고 정동길은 저도 안 걸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1975년 영등포구 도림 이동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거리를 못 걸어봤어요. 근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집사람이 많이 sem을 내더라고요. 같이 오시지. 그래요?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이 서울 길을 처음 걷는다니. 그래서 오늘 특히 깊은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안창범 교수님한테 그 정동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야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오늘 안창범 교수님께서 마치 가이드와 같이 좋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네. 새로 만들어진 이 길이 이제 오랫동안 영국 대사관이 이 뒤쪽 길을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최근에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교적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길이 시민들한테 공개되면서 이제 안쪽 깊숙이 들어올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많이들 오셨네 오늘 정동길에.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기에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이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전통 궁궐의 담장이 있잖아요. 왼편에 붉은 벽돌 담장이 있죠. 이게 이제 1800년대 말에 영국 대사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담장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영국 대사관이 여기에 이제 문을 막아서 여기를 썼는데 사실은 외교 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정부 차원에서 쉽게 이것을 열어달라고 하지 못할 때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서울시가 여기에 개입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고 중간에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게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의 절대적인 것은 아마 서울시 역할과 함께 사실 시민들이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여고터가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한테 돌아왔던 그 경험을 영국 대사관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끝까지 자기들이 안내해 놓으려고 하면은 그 뒷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까지 내놓고 아직 마지막 구간은 법적으로 현재는 영국 대사관 따로 되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은 오픈을 못했어요. 그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시민들의 힘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시민들의 힘으로 개방된 영국 대사관 이렇게 문으로 막혀 있었던 거죠. 네, 이것도 좀 보여주셔요. 이 네.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근데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덕수궁 안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저도 여기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이세요? 네. 아, 예. 아, 이렇게 여기 숨어 있는 길이 몰랐네요. 옛날에 붉은 벽돌 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붉은 벽돌 건물이 근대 이후에 교회당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고석 담장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 문화를 상징한다고 하면은 이런 붉은 벽돌은 서양식 근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신부의 조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시청까지 갈 수 있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막혀서 그렇죠. 저기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영국 대사관 관저입니다. 아 이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두 개의 건물이 지어졌는데 두 개의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바라건대 여기까지 오픈했으니 여기 서있는 지금 영국 대사관 소유인데요. 저 앞에 건물 있잖아요. 여기서도 저 건물 바로 앞이 성공의 성당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영국 대사관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영국 대사관의 몫인데요. 양보해 줄 수 있으면은 이제 여기 전체 둘레길이 완성이 될 건데 저 부분은 이제 영국 쪽에서도 이제 보안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이쪽으로 가면 이제 덕수궁인 거죠. 이 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 볼까요? 덕수궁이 지금은 이제 나올 수만 있는데요.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은 이제 매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나오는 길만 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사진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아마 지금 보통 이렇게 덕수궁을 얘기할 때 최근에 나오는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고종의 길인데요. 고종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을 말하냐면 구체적으로는 저 아래쪽 우리가 들어왔던 입구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길 너머로 담장 너머로 새로운 길이 하나 있죠. 저 길이 고종의 길입니다. 자, 저 담장 너머로 네, 보이는 담장 너머. 그 네. 두 군데 길이요. 네. 저기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쪽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거기가 왜 고종의 길이라고 붙어있냐면요. 사실은 요 길까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 안쪽은 선원전 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국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영성문 대골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길은 옛날에는 없던 길이고 궁궐 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길이 새로 뚫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고종이 이 안을 전체를 궁으로 사용하실 때 사실은 이게 덕수궁이라는 궁이 이게 큰 궁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하거나 외국에서 귀빈이 오면은 이 덕수궁 내에서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그런 신문도계를 넘어가면은 경희궁이 있었잖아요. 그 경희궁은 이제 경복궁을 지으면서 궁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빈터를 국가의 행사장으로 쓸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 대사관 옆을 미국 끼고 대사관 정동 로타리죠. 네. 미국 대사관 옆을 끼고 지금 미국 대사관 쪽으로 저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덕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왼쪽으로 땅이 거기 다르잖아요. 저 밑에는 저기가 원래 길이에요. 근데 이만큼을 깎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덕이 높이 내려. 뒤쪽으로 넘어가면 저기가 러시아 공사관이 가장 높은 언덕. 몇 대는 저 정도 높이요? 네, 원래는 그 정도 높이였어요. 여기 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관 옆을 끼고 지금 미국 대사관 쪽으로 저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려가시는 길로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정동의 가장 심장부인 정동 로타리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저희는 박영선과 함께 정동길을 걷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걷다. 네, 제 2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내려오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덕수궁 동산길을 따라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보시면은 저기 대문 너머로 한옥이 보이죠? 이게 1883년에 미국이 정동에 처음 자리를 잡으면서 외교타운 정동이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미국 공사관입니다. 네, 저게 지금 미국 대사관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저 서울미술관 자리, 과거에는 저기가 법원이었고요. 법원이 있기 전에는 경성재판소, 그리고 경성재판소가 있기 전에 저희가 이제 독일 영사관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가 지금 역사가 된 오래된 건물에서 미술 전람회를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가 정동 로타리죠. 그리고 정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2살, 23살 때 MBC에 입사해가지고 이 길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저희가 신화일보죠. 최초의 시작점은 다른 곳인데요. 여기 지금 신할보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할보 자리가 사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독립신문 아시죠? 네, 독립신문사가 바로 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신문이 중요한 것은 독립신문은 우리가 보통 서재필의 박사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독립신문을 만드는 주력은 고종황제고요. 독립신문이 순한글 신문이라서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순한글 신문이어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자 신문이 나와서 중요한 겁니다. 순한글 신문은 고종이 백성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거고요. 영자 신문은 세계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독립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정을 외국에 소개하고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 같은 것들을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근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독립신문이 할 거라고 기대했고 그러한 역할을 서재필 박사한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됐죠. 바로 그 현장이 저기 신할보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오른편에 보시는 게 이제 정동 제1교회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축이 저 개신교 교회입니다. 아마 저 교회의 모습은 뭐 붉은 벽돌로 굉장히 예쁘게 단정하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지만 저 건물은 건축물이 예뻐서 무너져야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개신교 전례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서 무너져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악수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동 입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허기를 달랬던 추어탕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도 식당 오늘은 문을 닫았는데요. 일요일이라서 이 추어탕이 참 맛있었는데 이 집 굴김치가 참 맛있어요. 여기 아마 요 한옥이 정동에 있는 민가로서는 거의 유일한 한옥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유 중명전은 이게 새로 복원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양식 건물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부터 보는 건물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중명전인데요.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수옥헌입니다. 건물 이름에 구슬옥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궁궐 건축 중에서 구슬옥자가 들어가는 건물이 또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경복궁에 가시면은 지복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복제가 있는데 그 지복제의 건물의 용도가 뭐냐면은 그게 도서관입니다. 왕실 도서관인데 이게 아마 옥이 책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국권 중에서 외교권이 먼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중요한 사건이 을사늑약이잖아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가 여기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거죠. 옛날에는 밀사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헤이그 특사라고 표현하는데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그 중요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장소도 바로 여기입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나가서 이제 러시아 대사관 쪽으로 대사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걸어오시면서 보시게 될 오른쪽에 신할보 별관이라고 거거든요. 아마 저보다는 이 땅을 산 사람이 신거 재봉틀을 사요. 여성분들은 신거 재봉틀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혹시 신거 재봉틀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거 재봉틀 있는 분들은 좀 옛날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거든요. 그 신거 재봉틀 회사의 서울지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 2층 건물이었어요. 2층 건물로 만들어졌다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 용도가 이제 신거 회사가 철수한 다음에 이게 좀 약간 허접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나중에 1960년대 말에 신할보사가 창간될 때 이 건물을 삽니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증축을 해서 쓰는데 이제 신화일보사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5대 일간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 1980년대 그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하면서 이것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다가 지금 정동 로타리 주변에 큰 붉은 벽돌을 붙잖아요. 그쪽으로 사세를 키워서 갔는데 언론 통폐합 때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렇게 여기 시간상 오른쪽은 지나가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예원학교터가 예전에 선교사 주택들이 몰려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더우드 사택이 있었고, 언더우드 사택까지가 우리나라 대기교회 조직교회가 첫 예배를 본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근데 사실은 그 세문안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정동의 역사에서 그것이 사실은 지워져 버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화여고 안에 붉은벽돌 건물이 보이죠? 네, 이 건물은 17년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동이 우리가 선교지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선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선교의 두 개의 중요한 수단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교육이고 그 다음 하나가 의료죠.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가 중요한데 교육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 남자 학교로는 배제학당, 여자 학교로는 이화학당이죠. 여기 서 있는 장소에서 좀 전에 지금 박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호텔 일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 지금 캐나다 대사관이 있는 위치가 이게 하남호텔입니다. 이 하남호텔은 워낙 오래돼서 정동의 오래된 옛 모습을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자리가 벨기에 영사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벨기에 영사관은 우리가 이제 요즘도 우리나라가 워낙 강대국들에 쌓여 있어서 강대국들의 큰 나라들 이름만 기억하지만 대한제국기에 각 나라들이 각축을 벌일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주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나라가 그게 벨기에였습니다. 앞에가 이제 프란치스코 러시아 공사가 있더니 탑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군요.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네. 조금 힘드세요? 네. 그 역사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가 갑자기 마지막 현장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아마 그 지난번에 그 덕수궁 답사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 일단 일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고종 그러면은 고종 황제를 무능한 왕 이렇게 알고 있죠. 또 아마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고종이 무능한 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아관파천을로 배웠습니다. 근데 아관파천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일국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배웠어요. 잘 보시면은 그 말 중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종이 왜 아간으로 오게 됩니까? 1895년에 을미사변 때 나라의 국모가 또는 작게는 자기의 부인이 일본 사람들에 의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면 고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한바탕 붙어야 되나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힘이 충분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왕의 안위가 곧 국가의 안위이던 왕조 국가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왕이 자기의 부인이 죽었다고 또는 국모가 죽었다고 감정적으로 일본한테 한판 붙자고 하면은 그 다음 일인 상상이 가시죠. 그럼 나라는 곧바로 일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불의를 보고 다른 나라는 다 눈 감고 있을 때 러시아는 고종이 SOS를 치니까 기꺼이 고종 편에 서겠다고 고종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항하는 구조를 만드는
그 시작이 아간 파천인 겁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우리가 보고 사실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시민들이 함께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의 손에 의해서 조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역사의 진실인 양 잘못 아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답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대한제국의 근대 한국의 심장부인 덕수궁과 정동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설명에서 마치고 마이크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동길을 걸으면서 대한민국의 과거 속에서 저희가 희망을 발견하는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박영선과 서울을 걷다 계속해서 할 생각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은 11월 12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성균관 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입구에서 2시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성균관 편을 하는 이유는 그 유홍준 교수님의 답사기를 보면 1년 가운데 성균관 대학교 안에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11월 둘째 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성균관의 500년 된 아름다운 은행나무와 함께 또 성균관의 역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서울의 미래를 함께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